젊었을 때 찌는 살은 피하 지방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기에는 안 좋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나이살이 찌게 되면요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옛날에는 뱃살이 없었는데 좀 회식을 많이 해서 그러나? 그거 나이살이야. 아니야, 근데 약간 이 턱선도 좀 사라지는 게 옆으로 자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나이살이라니까. 근데 좀 몸이 무거워. 확실히 좀 몸이 불어난 것 같아. 아니 그 나이살이라니까. 집에 안 가냐? 아니야, 근데 나이살이라는 게 실제로 있나? 그래, 이거는 이진복 선생님이 잘 알 거야.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20대 때는요 그냥 뭐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살이 찌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좀 살도 좀 많이 찌고 잘 빠지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나이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약간 이게 뭐 과학적인 얘기 같지 않고 한데 정말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나이살이 존재하죠. 그리고 저도 뭐 느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살이 잘 안 빠지고 젊었을 때만큼 운동이나 식단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살은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고 실제로 있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살찌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장 호르몬은요, 아이들한테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인들한테도 나오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키를 크게 하고 이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20대가 넘어가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을 사지 말단으로 퍼지게 하고 우리의 식욕도 조절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이제 20대부터 10년마다 14.4%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거의 젊은 시절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자꾸만 쌓이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살이 찌는 그 나이살이 찌는 이유는 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쭉 이제 가임기 동안에 유지가 되다가 이제 40대 초반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50대 정도 전후가 되면 완경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을 여성답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는 잘록하게 그리고 엉덩이 크게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점 복부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기 여성들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복부 비만이 배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억울하죠. 이게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살이 급격하게 찌는 거예요. 이 살이 대부분 또 내장 지방으로 찌게 되면 결국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 같은 게 막 생기는 거죠. 남성은 여성하고 다르게 여성들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있지만 남자들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되면 이제 뭐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30대 때부터 감소해서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남성들은 처음부터 복부 비만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가속화되는 이런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의 저하와 근육량의 저하예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은 이제 자동차 연비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차는 뭐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지만 사람은 많이 먹는 몸이 살이 덜 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30대 이후부터는요 기초대사량이 1%씩 계속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근육량이 여성의 25세부터 점점점 떨어져서 매년 0.5에서 1kg씩 계속 근육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대사량과 근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육량이 높아지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 근육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죠. 그래서 자꾸만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을 아끼려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런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노인에게는 되게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계속 먹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이 자꾸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기초대사량의 저하와 근육량의 저하도 이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평소에 선생님이 이 다이어트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나이살을 빼는 다이어트 방법은 좀 뭐 다른 건가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크게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나이살에서 찌는 이 나이살은 주로 내장 비만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찌는 살은 피하 지방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여성들. 이거는 보기에는 안 좋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나이살이 찌게 되면은요,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그 지방에서 모든 안 좋은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곳곳에 다니면서 나쁜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여성들은요, 폐경이 딱 되면은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폐경기가 되면서 비만이 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보고만 있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내장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찌는 나이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젊은 시절과 다른 것이 뭐 멋있어 보이려고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렇게 내장 지방을 빼서 건강하려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이 나이살을 빼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나이살을 빼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나이살이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칼로리 줄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정말 50% 이상까지 줄이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은요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교란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먹던 칼로리 한 30% 정도만 줄여라. 70% 정도는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영양에 대한 문제인데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자는 얘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뭐 모든 나이에서의 악의 축이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살을 찌게 하고 당뇨 성향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나쁘고요. 그리고 단백질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젊었을 때는 kg당 0.8에서 1.2g 정도가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요 이제 1.5에서 1.8g까지도 올려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근육량을 올리는 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운동이에요. 운동 중요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하고 운동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특히 여성분들 골다공증을 고려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자, 골다공증은요 우리 몸에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바람든 무처럼 이제 뼈가 변하는 거죠. 조그만 충격에도 골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걷기, 뛰기, 조깅, 그리고 등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줄넘기 더 좋고요. 그런데 수영 같은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중력에 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은 골다공증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을 고려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운동을 이제 고려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술, 담배 끊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야 뭐 기초대사량도 좋고 이제 대사도 좋으니까 술, 담배 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 50대가 넘어가면 이 젊었을 때 즐거웠던 것들하고 좀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요 결국은 내장 지방을 쌓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되고요. 또 그 단백질을 다 뺏어가요. 근육을 빼서 지방으로 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흡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담배를 피면서 살을 뺀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 나는 식욕이 떨어져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담배를 피는 분들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오히려 내장 비만이 더 쌓이더라. 그리고 담배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그 암도 일으키고 나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도 더 안 좋더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젊을 때 혹시라도 조금 즐겼던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중년이 되시면 좀 끊어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치지 말자는 거예요. 중년 분들은요,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다가 젊은 시절 생각하고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치면 어떻게 되느냐? 정형외과 병동 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3주, 4주 동안 뭐 기부스 감고 있다가 살이 더 찌겠죠. 그러네요. 그럼 내장지방 또 찌는 거예요. 이거 다이어트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한두 개씩 지병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병 관리를 잘 하시고 다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운동법도 잘 익히시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운동을 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면서 다치지 않는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 30% 정도만 섭취량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먹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아유, 내가 그냥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말지 이렇게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그냥 100%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비만한 환자라면요 먹는 것을 줄이는 노력은 조금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으로 이제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30% 줄이라는 말씀에서의 기본 그 토대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무조건 굶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중년에서는요, 굶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근손실이 너무나 빠르게 생겨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병도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먹던 음식의 칼로리의 한 30% 줄인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하루에 100을 먹었다면 70 정도만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 70을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단백질과 야채로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30%를 줄인다는 건 사실 100%로 보면 한 끼 정도를 안 먹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간헐적 단식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좀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간헐적 단식은 또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간헐적 단식은 식사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12시간에 3번을 먹다가 8시간에 2번을 먹는 간헐적 단식을 했다 그러면 3번에 먹을 끼니를 2번에 다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30% 줄인 그 70%의 양을 아주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이용하고 채소를 이용해서 아주 풍부하게 잘 드셔야 돼요. 정말 포만감 있게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간헐적 단식은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12대 12, 12시간 굶는 거는 하시고 그 이상 하시는 거는 조금씩 늘려가시되 자기 몸에 맞게 14대 10,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무리하게 16대 8 이상 하시거나 막 한 끼를 하루를 굶어버리시거나 이런 경우를 하시면은 몸이 좀 많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헐적 단식은 좋긴 하지만 너무 고강도가 아닌 좀 저강도의 것들만 좀 하는 게 좋겠군요. 이 나이살이라는 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좀 더 골치 아프고 더 빼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럼 좀 약간 젊었을 때 이걸 좀 대비한다고 할까요? 예방하고 대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나이살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노화를 피해갈 수 없듯이.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나이살을 더디게 만들고 나이살이 덜 찌게 하는 방법은 젊었을 때 근육량을 많이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 통계를 보면은 지금 젊은 층들, 청소년부터 젊은 층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중년보다 평균 수명이 더 낮을 거라는 통계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나쁜 걸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주변에 도처에 정제된 탄수화물들 많고 운동도 안 하고 게임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층이 지금의 나이 든 층보다 더 많이 사망하고 더 많이 노화가 빨리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미리미리 노화를 대비한다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이어가셔야 되죠. 내가 지금 젊었을 때 엉망진창으로 한 식생활을 갖고 있다가 50세가 되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식사나 생활 습관은 절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강한 식사를 잘 하시고 또 중요한 게 기초대사량을 올려놓고 근육량을 올려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이 근육량을 좀 풍부하게 해놓는 게 재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보통 이 다이어트 얘기하실 때 선생님은 잠도 잘 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살에도 좀 수면도 영향이 많이 있나요? 중요합니다. 요즘 중장년층 중에서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SNS에도 보면은 뭐 베개에 잠 잘 자는 뭐 음료에 식품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잠을 못 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주범은요. 가장 큰 나쁜 놈은 핸드폰에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 보다가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를 깨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휴대폰을 보면서 잠을 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잠을 자더라도 숙면을 못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자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잠자는 게 다른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이어트 부분만 떼서 말씀을 드리면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숙면을 취할 때 잘 나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우리 몸에서 이 대사를 싹 정리를 해주고 식욕 관련 호르몬들, 렙틴, 그렐린도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내가 새벽 2시에 잤다. 그럼 성장 호르몬이 나올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잠 못 자고 살찌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됩니다. 몸에서는.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쫙 올라가요.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더 많은 당분, 더 많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국은 비만으로 이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 다른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에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잠이 그냥 잠이 오면 잔다가 아니에요. 잠을 적극적으로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부터는 인공 발광 조명,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조명들 있죠. TV, 그리고 핸드폰, PC,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시고 잠을 잘 준비를 해주시고
은은한 불빛 밑에서 책을 보면서 주무시는 거를 청하는 거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잠자기 전에는 좀 책을 보는 걸 선생님 좀 네. 추천하시는군요. 너무 빨리 잠들까봐 저는 걱정이긴 한데, 책을 보는 게 사실 제일 좋군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흔한 그 밤의 문화였었어요. 침실에 들어가서 은은한 불빛에서 책을 보다가 자는 거. 근데 지금은 99% 태블릿 PC나 핸드폰 보다 잡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너무 재밌고 뭐 OTT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에 빠져서 보다가 딱 시계 보면 막 2시, 3시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오늘 제가 나이살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이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찌는 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나이살을 또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살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더라도 건강과 날씬함을 잃지 않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약간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저도 나이살에 대비해서 또 근육도 만들고 또 식습관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